바쁘게 리그 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세리아 2020-21 시즌 24라운드가 끝났는데요. 이번에는 24라운드 정리 영상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스페지아와 파르마의 경기로 문을 열었는데요. 스페지아와 파르마 2대2 무승부입니다. 언제쯤 파르마가 이겨볼 수 있을까요? 이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파르마는 2021년 들어서 단 1승도 추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승리에서 비껴나갔습니다. 거기다 지난 라운드 우디네스와의 경기는 파르마가 먼저 두 골을 넣고도 승리를 하지 못하면서 아주 답답한 경기를 펼쳤는데요. 이번 경기도 흐름은 똑같았습니다. 카라모와 에르나니가 연거푸 득점하면서 먼저 2대0으로 앞서갔던 파르마. 하지만 후반 들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스페지아 기아시에게 연속골을 내주면서 결국 동점을 내주고 맙니다. 멀티골을 뽑아내면서 팀에게 극적인 승점 1점을 선물한 기아시, 자신의 프로 통산 첫 1부 리그 시즌이지만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커리어 하이가 지난 시즌 세리베에서 기록한 8골 5개의 어시스트인데 이번 시즌 세리아 부대에서 벌써 4골에 4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열해지는 강등권 싸움에서 스페지아는 큰 힘을 얻게 됐습니다. 무려 9골을 기록 중에 있는 주포 은졸라가 드디어 긴 발목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기는 작은 반전 하나가 일어났던 경기, 볼로냐와 라치오의 경기에서 볼로냐가 라치오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라치오가 시작부터 꼬였던 한판이었죠. 임모빌레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건데요. 임모빌레가 다른 게 아니라 무려 PK를 실축했습니다. 그 이후 오히려 볼로냐가 먼저 골을 터뜨렸는데요. 이번 시즌 두 번의 장기 부상을 끊고 어려움을 겪던 측면 수비자원 이브라이마 은바에가 귀중한 선취골을 뽑아냈습니다. 작게 사족 하나 달자면 은바에는 인테르 유스 출신으로 예전부터 제가 좀 아끼던 선수인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산소네까지 추가골을 만들어낸 볼로냐. 잠깐 동안 가파르게 상승세를 탔던 라치오는 그 상승세를 오래 이어가지 못하면서 좀처럼 순위표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챔스권 경쟁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특히 공격 쪽에서 전혀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새끼 무리키가 있겠죠. 라치오로서는 꽤 큰 돈을 주고 야심차게 영입했는데 얼씨구 씨발 이것도 슈팅이라고. 맞히지 못할 거면 하지를 마 이 새끼야. 다음 경기는 베로나와 유벤투스의 경기인데요. 경기력이 여전히 좋지 않은 유벤투스, 베로나도 이기지 못하고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봤던 유벤투스 경기 중에 최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피를로 감독이 도대체 훈련에서 뭘 하는지 궁금해졌던 경기였습니다. 특히 공격 작업할 때 선수들 동선 정리는 도저히 안 되나 봅니다. 이번 경기도 공격 시에 선수들이 수시로 겹치면서 패스도 내주지 못하고 슈팅도 때릴 수 없는 암담한 장면이 많이 보였는데요. 단순히 공격수들끼리만 겹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선수들 포지셔닝 자체가 되지 않으면서 수시로 공격과 수비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모습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유벤투스의 활로를 뚫어준 선수가 바로 키에사였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개인기를 이용해서 그나마 유벤투스 공격이 매끄럽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줬던 유일한 선수였고요. 빠른 박스 침투로 호날두의 선취골을 어시스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허접한 수비로 베로나에게 동점골을 내준 유벤투스. 하지만 이 대목에서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대1로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키에사를 빼고 유스인 디파라도를 넣었다는 겁니다. 이건 이기겠다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닌 건가 싶은데요. 피를로 감독의 인터뷰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경험 많은 선수들을 부상으로 잃었고 호날두나 산드로가 젊은 선수들을 제대로 지시하지 못했다고 말한 건데요. 그러면서 어려운 경기가 될 줄 알았지만 선수들이 차이를 만드는 법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유벤투스를 이끌면서 선수들이 못해서 베로나가 어려웠다? 이게 뭔 말인가요? 고작 베로나 따위에 겁먹어서 징징대는 거야? 이런 상태로 간다면 진짜 유벤투스 이번 시즌 우승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테르와 같은 경기를 치른 시점 승점 7점 차이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경기는 삼프도리아와 아탈란타의 경기, 아탈란타가 2대0으로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세 경기 만에 다시 선발 명단에 포함된 말리노프스키, 최근 페시나와 주전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주 오랜만에 골을 뽑아냈습니다. 작년 12월 13일 피오렌티나와의 11라운드 경기에서 골을 넣은 이후 무려 리그 13경기 만에 골을 추가한 말리노프스키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아탈란타 가스페리니 감독의 과감한 공격 전술이 돋보였는데요. 센터백 로메로가 측면으로 패스를 내주고 박스 안쪽으로 빠르게 침투하는데 이 장면에서 윙백인 고젠스도 박스 안쪽으로 함께 침투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감한 시프트가 찬스를 만들어내곤 했는데 결국 이런 전술로 고젠스의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고젠스는 명실상부한 세리아 최고의 측면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윙백으로 뛰면서 벌써 리그에서 9골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크로토네와 칼리아리의 경기는 칼리아리의 2대0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기 아주 오랜만에 골을 넣은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칼리아리의 파볼레티인데요. 이번 경기 선취골을 헤더 슈팅으로 뽑아냈습니다. 작년 11월 29일 리그 9라운드 스페지아전 이후 3개월 만에 그리고 15경기 만에 골을 추가했죠. 이후 칼리아리는 주앙 페드로의 PK골로 여유있게 이겼는데요.
단 칼리아리 수비 핵심 자원인 리코 지아니스가 아쉬운 팔로 퇴장을 당하게 된 것은 조금은 뼈아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려 16경기 연속 무승에 빠져있던 칼리아리는 드디어 2021년 첫 승과 함께 약 4개월 만에 승리를 챙길 수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부터 지휘봉을 잡게 된 칼리아리의 새 감독 샘플리치는 부임하자마자 승리를 챙겼습니다. 반면 리그 최하위 크로토네는 두 번의 골대샷이 너무나 아쉬운 경기로 이번 경기를 기억하게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인테르와 제노아입니다. 리그 선두 인테르, 이번에도 3대0으로 가볍게 이겼습니다. 한국의 축구팬 여러분, 어나더 올드 트래포드는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밀라노가 바로 어나더 올드 트래포드입니다. 그야말로 글로리 맨 유나이티드인데요. 먼저 맨유의 9번이었던 루카쿠. 경기 시작 34초 만에 선취골을 뽑아냈고요. 둘째, 맨유의 차세대 측면 수비수로 낙점받았던 다르미안. 루카쿠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팀의 두 번째 골을 뽑아냈습니다. 나올 때마다 항상 예상외로 제 몫을 해주고 있는 다르미안. 이번 경기에서는 경고누적으로 빠진 하키미 대신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유 7번 계보를 이어받았던 산체스. 루카쿠의 슈팅을 이어받아서 헤더골을 뽑아냈습니다. 그야말로 인테르의 승리이자 맨유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글로리 맨유입니다. 어쨌든 완벽한 승리를 챙겼던 인테르, 굉장히 인상 깊은 지표가 있는데요. 이번 제노아전 패스맵입니다. 패스맵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인테르가 안 좋았을 때와 달리 중원에서 패스 전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특히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고 고르게 패스가 분배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테르의 축구를 가능하게 한 선수가 바로 최근 각성한 에릭센입니다. 계속해서 경기를 뛰면서 폼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가볍게 툭툭 차면서도 정확한 전진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인테르 역습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슈팅도 때려내곤 하고 있죠. 반면 제노아는 최근 상승세에 걸맞지 않게 아주 무기력했는데요. 골키퍼 페린 혼자서만 고군분투했던 경기였습니다. 10번의 선방, 그리고 4번의 결정적인 선방을 기록했음에도 3골이나 내줬는데 제가 페린이었다면 현타가 꽤 세게 왔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테르는 이번 승리로 리그 5연승,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켜나갑니다. 다음 우디네세와 피오렌티나의 경기는 1대0으로 우디네세가 승리를 챙겼습니다. 네스트롭스키의 딱 한 골로 갈렸던 승부. 피오렌티나는 이번 경기에서도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본 피오렌티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공격의 불균형인데요. 공격을 주도하는 윙백 비라기와 윙어 리베리가 모두 왼쪽에서 뛰기 때문에 너무 공격이 왼쪽으로만 치중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거기다 도대체 왜 에이세릭을 이렇게 애지중지 선발로 출전을 시키는 건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나마 공격진에서 블라호비치가 홀로 분전해주고 있긴 한데 문제는 블라호비치의 백업 공격수 역시 마땅치가 않은 현실입니다. 기대를 아주 많이 하고 영입했던 쿠아메는 현재 부상 중이고요. 이 범죄자 새끼는 교체로 나와서 이번 경기 역시 상큼하게 슈팅 빵개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경기는 나폴리와 베네벤토의 경기입니다. 나폴리가 2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드디어 나폴리의 반가운 얼굴이 돌아왔습니다. 긴 발목 부상에서 메르텐스가 돌아오면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건데요. 굴람 역시 코로나19 확진을 딛고 이번 시즌 두 번째로 선발 출전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메르텐스를 원톱으로 기용한 나폴리에서는 지엘린스키의 역할이 중요했는데요. 지엘린스키가 2선의 공미 자리에 위치를 했지만 수시로 메르텐스와 위치를 바꿔가면서 적극적으로 공격수 역할을 해주면서 수비수들과 싸워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메르텐스가 선취골을 집어넣었죠. 역시 아주 오랜만에 꿀맛을 본 메르텐스입니다. 두 번의 부상이 있었는데요. 약 2달 반 만에 넣은 골 되겠습니다. 지엘린스키도 골 취소가 되긴 했지만 좋은 공격 작업들을 보여줬죠. 후반에 인시니어 어시스트로 폴리타노까지 골을 추가한 나폴리.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굴람조차도 이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폴리는 앞으로 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죠, 뭔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던 상황에서 쿨리발리가 다소 어이없는 파울로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경기에 나폴리 반드시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라운드에 치러진 마지막 경기는 로마와 밀란의 경기, 밀란이 2대1로 이겼습니다. 경기는 토모리가 혼전 상황에서 먼저 골망을 흔들었는데요. 하지만 그 전 상황에서 옵사이드가 지적이 되면서 취소가 됐습니다. 이번엔 레비치의 패스를 받아 질라탄이 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질라탄의 옵사이드가 지적이 되면서 또 한 번 골 취소를 당했던 밀란. 그러자 이번에는 로마 쪽에서 골을 한 번 넣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쪽에서도 골이 취소가 됐습니다. 골이 들어가기 전에 만치니가 테오에게 어깨를 쓰면서 파울이 선언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소 어수선하게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파지오가 칼라브리아의 발을 밟아버리면서 밀란에게 PK가 선언된 겁니다. 그리고 캐시에가 깔끔하게 집어넣었지요.
후반 들어 플레이가 살아난 로마는 동점골을 뽑아냈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레비치에게 골을 내주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자신보다 순위가 높은 팀에게 경기를 내주면서 강팀 판도끼가 돼버린 로마에게는 몇 가지 문제점이 좀 보였는데요. 우선은 상대의 압박에 너무 취약한 부분을 또 보여줬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다름 아닌 골키퍼 자리입니다. 원래 파우로페즈 골키퍼는 발밑이 아주 좋고 패스가 정교하기로 아주 유명한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터치 실수를 하면서 좆될 뻔하질 않나. 이런 되도 않는 패스 미스를 하면서 실점에 빌미를 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밀란은요, 최근 폼이 안 좋은 로마뇰리 대신에 토모리를 기용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로마뇰리의 가장 큰 단점은 발이 느리다는 데 있는데 토모리는 자신의 빠른 발을 이용해서 여러 번 엄청난 수비를 성공시키곤 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경기를 이겨낸 밀란, 하지만 큰 악재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일찍 교체 아웃된 질라탄과 차라놀로 모두 부상 판정을 받았고요. 레비치까지 경기 중에 부상을 호소하면서 다음 경기 큰 전력 누수를 예고하게 됐습니다. 24라운드 정리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벌써 주중에 치러진 25라운드까지 끝난 상황인데요. 나름대로 굉장히 바빠서요. 최대한 빨리 다음 라운드 영상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